안녕하세요, 드림이 여러분. 이번에는요, 시집을 책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눈사람 자살 사건입니다. 최승호님의 책이고요. 이 시집은 기존의 좀 서정적인 시와는 다르게 약간 우화 같기도 하고요, 동화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인생의 깊이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도 담긴 반면에 굉장히 기괴스럽고 우울하고 슬픈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낚시꾼을 끌고 간 물고기라든지 슬개 빠진 곰이라든지 인간 동물원, 망치뱀 뭐 이런 것처럼 제목만 들어도 약간 좀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 시집은요, 시만 쭉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 고야나 모네, 클림트 등의 그 명화들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요. 어떤 시는 그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우화처럼 시를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동물들의 주제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시를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생 연습이라는 시입니다. 인생 연습.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인생 연습을 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사랑을 연습했고 이별을 연습했으며 결혼을 연습했다. 연습을 하다 보니 그에겐 이미 아내와 자식 둘이 있었다. 모범 가장을 연습하기 위해 그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은 채 오로지 가정에만 충실한 적도 있었으며 가정 파탄을 연습하기 위해 외도와 도박과 술로서 방탕한 날들을 보내기도 했다. 폭력을 휘두르며 집을 부술 때면 아내와 아이들이 울었으나 그 슬픔과 공포 또한 감정 연습에 불과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결혼 생활을 몇 년 한 뒤에 그는 이제는 이혼을 연습할 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혼에 실패했다. 아내는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이혼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이혼 연습을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일부 일처제에서는 법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했다. 이혼 연습이 잘 안 되자 그는 이번엔 살인 연습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벌건대낮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 청년 하나를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감옥에 갔다. 거기서는 별로 더 연습해 볼 만한 인생이 없었다. 그는 감옥에서 고독을 연습했고 절망을 연습했으며 허물을 연습했다. 그러다가 인생 연습을 그만두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간수들에게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형 집행일이 되었을 때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죽음을 연습한다. 죽은 다음에는 인생 연습을 끝내고 멋진 인생을 살아봐야지.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라졌다. 좀 어리석은 한 남자의 인생이 연습이죠. 물론 인생은 다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실전이잖아요. 생방송이고. 그렇지만 이 남자는 모든 걸 다 연습하고 비로소 죽을 때 이제 내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눈사람 자살 사건이에요. 이 책의 제목과도 같은 이 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눈사람은 텅 빈 욕조에 누워 있었다. 뜨거운 물을 틀기 전에 그는 더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으며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는 이유 또한 될 수 없었다.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텅 빈 욕조에 혼자 누워있을 때 뜨거운 물과 찬물 중에서 어떤 물을 틀어야 하는 것일까? 눈사람은 그 결과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뜨거운 물에는 빨리 녹고 찬물에는 좀 천천히 녹겠지만 녹아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었다. 나는 따뜻한 물에 녹고 싶다. 오랫동안 너무 춥게만 살지 않았는가? 눈사람은 온수를 들고 자신의 몸이 점점 녹아 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다 잠이 들었다. 욕조에서는 무럭무럭 김이 피어올랐다. 눈사람 자살 사건 이 시도 조금은 괴기스럽죠. 누구나 한 번쯤은
뭐 자살이라든지 또 인생을 살기 싫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눈사람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점 때문에 너무 춥게 살았으니까 따뜻한 물에 죽어야겠다.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자신이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동경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말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들은 꼭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던 그런 시입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가시를 상대방의 몸에 찌른 채 피투성이가 되어 함께 죽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 너무 사랑했던 모양이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죠. 너무 사랑해서 가까이 가면 서로 찔러 죽일 수 있다는 거 좀 무섭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읽어드리면 불면의 시대 밤 2시쯤이었다. 냉장고에서 쿵탕거리는 소리가 들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눈을 뜬 고등어가 빤히 다올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글을 쓰고 있는데 좀 조용히 굴어야지. 다올 씨가 나무라자 고등어가 대꾸했다. 불이 너무 환해서 죽어도 잠이 안 오는걸요. 고등어의 입장에서 정말 그렇겠죠? 너무 화나니까, 춥고 화나니까 잠이 안 오는 것. 또 한편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깨어진 항아리. 금이 가도 불안하고 누가 흔들어대도 불안하고 뚜껑을 덮어버리면 답답해서 숨이 막히던 항아리가 한밤중에 난데없이 떨어진 돌덩이에 얻어맞고 산산조각 깨져버렸다. 장독대에 모여있던 항아리들이 깜짝 놀라 간장을 다 엎지르고 널브러져 있는 깨진 항아리의 불행을 위로했다. 그러나 깨진 항아리는 오히려 기쁨에 넘쳐 있는 듯 했다. 걱정들 말게. 난 지금 시원하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네. 깨어져서 더 잃을 것도 없을 때 비로소 평화롭다는 걸 오늘에야 알았네. 이렇게 후련한 적이 없었지. 어느 하늘, 어느 별에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돌덩이를 고맙게 여기고 있다네. 다른 항아리들이 그 말을 기이하게 여겼다. 깨진 항아리도 내가 어떤 것을 무작정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그것이 깨어졌을 때 오히려 자유를 느끼는 항아리의 모습에서 비로소 깨어져야 자유롭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시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승호님의 눈사람 자살 사건이라는 시집을 잠깐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시라는 것은 그 시를 읽었을 때 내가 가진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느낌,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이 많이 투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읽었을 때 많이 공감되고 다가오면 정말 나한테 좋은 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좀 기괴스러운 시를 읽어드렸지만 이 가을에 마음이 촉촉해지는 따뜻한 서정적인 시도 좋고요. 예전에 보았던 시 중에 생각나는 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